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에서 편집과 기타 참여를 맡고 있는 태피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채씨님께서 처음으로 영입작가로서 웹툰 리뷰를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 또 녹음을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글감이 쌓이면 한다고 했었는데, 방 기자님의 저번에 올라왔었던 무제 작품에 이어서 두 번째 단편선 작품을 이게 아웃풋이 나와서 저희가 또 방송을 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냥 쭉 읽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한번 글을 들어주시고 또 카페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한번 봐주시고 평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이 참여는 뭐 어떤 참여도 좋습니다. 뭐 평이든 욕이든. 그리고 제목이 지금 무제로 계속 올라오는데 제목들도 한번 생각해 봐주셔서 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 기자의 단편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방 기자의 단편선 무제. 내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인생의 스승인 녀석과의 술자리는 항상 나의 오래된 고민으로 시작했다. 녀석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가득 가지고 있는 지식 보부상이었다. 녀석과 만난 날, 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그 어떤 글도 쓰지 못한 나는 이대로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있다간 나의 한숨으로 뒤덮인 이산화탄소에 지식할 것만 같아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다. 그러니까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래. 아니, 실제로는 꽤나 많은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지.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밖에 없지만. 그거 꽤나 심각한데, 그래서 마감은 언제까지인가? 내일. 그런데 이렇게 나랑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있나? 글쎄, 그까진 마감 될 대로 되라지. 어차피 엉덩이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있어 봐야 그럴싸한 글이 나오는 건 아니더군.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는 생각해봤나? 뭐랄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사람들이 기대를 하더군. 더 좋은 글이나 더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기대에 스스로 잠식당하는 거지. 종종 기대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하지만 때때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매장당하기도 해. 참 주옥 같은 일이지. 주옥 같다라. 그래, 어쩌면 내가 너를 위해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쯤까지 거슬러 올라가네. 너나 나나 당시 상경에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지. 내 동기 중에는 나보다 4살이나 많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 지금와 돌이켜보면 참 유쾌한 친구였지. 녀석은 늦게 대학에 들어왔기에 이미 국방의 의무를 마친 터였어. 그러다 동기이자 군대를 가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이 군대에서 거의 자살할 뻔한 이야기를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더군. 녀석이 그렇게 유쾌하게 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일 덕분이었지. 대학도 입학하지 못한 채 군대에 끌려갔기에 녀석은 선후배 문화라든지 사회 통념에 대해서 무지했어.
당연히 그것은 엄격한 규율과 위계가 중요시되는 군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지. 지금의 군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당시 군대에는 각종 악습과 구타가 아직까지 남아있던 시기였지. 녀석은 매일같이 각종 욕지거리를 선임들에게 들어야 했어. 그래도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선이었고 녀석도 꿋꿋하게 버텼지. 그것은 일종의 남자로서 의당 가져야 할 오기이자 승부욕이었다고 녀석이 말하더군. 그런 녀석이 허물어진 건 처음 경계 근무를 나가서야. 너도 알다시피 경계 근무라는 것이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 총기를 챙겨 철조망을 넘는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저 나보다 높은 계급의 누군가와 함께 두평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두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지금아 회상해보면 그것은 꽤나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되네. 근무 중 선임은 녀석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지만 녀석은 그 어떤 이야기거리도 가지지 못했어. 어쩌면 당연할 법도 한 게 군대를 가기 전까지 녀석의 삶은 그저 학교, 독서실, 학교, 독서실 이런 단조로운 삶의 연속이었거든. 간발의 차로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했고 말이야. 그러니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가 있을 턱이 있나. 녀석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나름 머리를 굴려 되도 않는 이야기를 마구 지어내 짓거리기 시작했다더군. 그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선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더군. 가뜩이나 녀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새끼 잘 걸렸다는 생각에 녀석을 1시간 가까이 말꼬투리를 잡아 구타했어. 개머리판으로 수차례 구타당한 녀석은 시정하겠습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본능적으로 외쳐댔지. 그러다 맞는 도중 녀석은 의문이 생기더란 거야. 대체 내가 왜 여기서 맞고 있는 거지? 대체 이 새끼가 뭔데 나를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인가? 나는 인간이 아닌가? 라는 따위의 군대에서는 하등 필요 없는 감상적 의문 따위 말이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때리다 지친 선임은 그대로 캔통에 앉아 근무지 한 구석으로 가서 졸기 시작했어. 순찰자가 오는지 잘 봐라. 만약 순찰자를 못 보면 그날로 네 인생은 종친 줄 알아라. 이런 협박만 남긴 채 말이네. 자고 있는 선임을 바라보면서 그 녀석은 수많은 상념에 사로잡혔어. 저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에게 이런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손에 실탄이 든 총기도 있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녀석은 계속해서 놀이새 뭉치를 만지작거렸어. 단 한순간이면 저 새끼나 나나 이 주옥 같은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할 수 있다고 말이야. 얼마쯤 녀석이 내면으로 침잠했을까? 녀석은 마침내 거사를 치르고자 마음먹었어. 그 찰나 문득 녀석의 머리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군. 내가 이대로 죽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쉽고 가엾지 않은가 하고.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죽고 못 사는 불타는 연애와 평생을 함께하고픈 영혼의 한 조각도 만나보고 그런 그녀의 첫날 밤도 찐하게 한 번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말이지. 애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행복은 덤이고. 그런 생각이 들자 이 모든 상황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한순간일 뿐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 남은 군생활을 그나마 유쾌하게 버텼다고 말하며 아직까지 나와 군대를 안 간 동기들을 보면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 어서 군대 나가라 는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 나는 녀석의 말을 들으며 엷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참 유쾌한 동기네.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그래, 녀석이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가? 그 동기는 그렇게 마지 않던 영혼의 한 조각은 만났고? 내가 녀석에게 묻자 그는 조용히 빈 술잔에 혼자 술을 채우곤 한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는 애석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죽었네, 재작년에.
녀석의 말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 순간에도 살아남았던 사람이 대체 어떤 사연으로 죽었단 말인가? 혹시 무슨 사고나 지병이라도 있었다는 건가? 아니, 아쉽게도 자살이었네. 자살이라는 말을 듣자 나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녀석의 빈 소주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는 것뿐이었다. 내가 술을 붓자 녀석도 내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렇게 녀석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연거푸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 후 나는 취기의 힘을 빌려 애써 최대한 담담하고 애석한 논조로 녀석에게 물었다. 그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자살했는지 이유를 들려줄 수 있겠나? 취기가 오를 대로 오른 녀석은 크게 한숨 한번 몰아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뭐 자신에 대한 비관이자 삶의 비극이었지. 녀석은 자신을 살렸던 영혼의 한 조각을 꿈꾸며 군대를 전역했네. 그리곤 자신이 그리 믿어 의심치 않던 꿈에도 그리던 그런 영혼의 한 조각을 만났지. 다만 그건 그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문제였겠지만 말이야. 그녀는 녀석을 영혼의 한 조각은 고사하고 자신의 발톱의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도 녀석은 그녀가 언젠가는 자신이 그녀의 영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숱하게 노력했어. 매일 꽃을 사들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수없이 그녀에게 구애했지. 그것이 녀석은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녀에게는 고문이었겠지.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스토커라며 녀석을 경찰에 신고했어. 녀석이 그리 영혼의 한 조각이라고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운명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이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녀석의 영혼도 죽어버렸지. 생각해보면 꽤나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아닐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아직도 녀석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평생을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종종 녀석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해본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하지. 여자 때문에 살았고 여자 때문에 죽었더라. 그거 참 주옥 같네. 그래, 절망 때문에 살고 희망 때문에 죽은 것이지. 참 주옥 같은 이야기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